1992년 9월 16일 수요일, 이탈리아 칼타지로네 지역에 사는 17세 소녀 시모나는 오후 6시 30분경 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어머니에게 친구 집에서 놀고 오후 9시쯤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어머니가 허락하기도 전에 시모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오후 9시 20분경 딸을 찾으러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동시에 시모나의 아버지는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봤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2시간 전 파티에서 시모나를 봤다고 말했지만 시모나가 약속이 있다며 일찍 떠났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부부는 밤새 딸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다음 날인 9월 17일 오전 4시경 경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실종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경찰은 시모나의 간단한 정보를 기록한 뒤 부모님을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3일 후인 9월 19일 부모님의 거듭된 요청으로 경찰은 시모나의 실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곧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그 목격자는 그날 밤 시모나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안드레아라는 청년이 있었고 그는 목격자가 봤던 오토바이 모델과 똑같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죠. 경찰은 즉시 안드레아에게 찾아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처음에 자신이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그날 밤 어디로 갔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압박하며 그를 추궁하자 그는 파티에서 시모나를 만났고 시모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말해 거절하기 어려워 시모나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 외곽을 돌아다녔고 오후 8시 30분경 시모나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해 시내 중심가로 돌아왔고 레드바라는 술집에 내려준 뒤 자신은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시모나와 헤어졌을 때 그녀에게 전혀 특이한 점이 없었고 이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죠. 그날 자신이 역주행을 했었기 때문에 벌금이 두려워 처음에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안드레아의 주장에 명백한 허점이 없고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나의 부모님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종종 청소년들이 아무 말도 없이 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은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9월 21일 영무원은 시모나의 실종 포스터를 보고 경찰에 전화하게 됩니다. 그는 시모나가 실종된 지 이틀 뒤인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경 역 앞 광장에서 시모나와 똑같이 생긴 소녀를 보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모나가 역에 들어와 기차를 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모나가 가출했다는 경찰의 이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옷과 소지품을 전혀 챙겨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6개월 후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93년 2월 방송국으로 자신이 시모나라고 주장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여성은 수화기 너머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Ayúdame, llamo Simona. Ayúdame, por favor. Me han drogada. Por favor. 이 통화는 녹음되었고 방송국은 즉시 그 녹취록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은 그 녹음을 공개했고 시모나의 어머니에게 이 목소리가 시모나의 음성이 맞는지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속 음성이 시모나가 아니라고 확신했고 누군가 최선을 다해 흉내낸 것이라고 말했죠. 음성 전문가들 역시 시모나의 음성이 아니라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나의 친구들 중 일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습니다. 시모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안드레아는 기자의 질문에 그 목소리가 시모나의 목소리로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는 시모나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93년 6월 시모나의 할머니는 두 번째 익명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할머니 집에 녹음 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 따르면
상대방은 여전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목소리가 시모나의 평소 말투와 달랐지만 음색은 비슷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두 전화 모두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임을 확인했지만 발신자는 끝내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장난전화이거나 혹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화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경찰은 시모나의 주변 인물들을 다시 찾았고 시모나의 친구 2명은 평소 그녀가 타로나 점술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1992년 6월 말 시모나는 남자친구 마리오와 장거리 연애에 지쳐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모나는 곧 이별을 후회했고 마리오와 어떻게든 재결합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오는 7월 중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시모나와의 재결합을 거듭 거절했습니다. 시모나는 괴로웠고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점술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시모나는 남미 출신의 트랜스젠더였던 점술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9월 초 점술사는 타로 카드를 꺼내 시모나에게 조만간 불행이 닥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나의 친구는 9월 21일 시모나가 그 점술사의 소개로 다른 점술사를 소개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점술사가 그녀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 점술사를 조사한 결과 그는 표면적으로 점술사로 위장해 생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종교 집단으로 위장한 콜롬비아 마약 조직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의 업무는 주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앞서 경찰은 시모나의 침실에서 마리오의 이름이 적힌 일기장과 흰색 가루를 발견했고 그 가루는 코카인이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모나의 친구들은 그녀가 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따라서 경찰은 그 점술사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측했고 시모나가 의도치 않게 약과 연루되어 실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점술사에게 시모나를 아는지 알았다면 몇 번 만났는지 물었고 그러자 그는 시모나가 우연히 자신에게 점을 봤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시모나의 초상화와 그녀의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하였죠. 이러한 증거들로 그가 거짓 진술한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점술사는 약에 대해 걸릴 것이 두려워 그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며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시모나의 실종과 연루됐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위증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갱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뒤 그들을 기소했지만 시모나와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처음으로 돌아가 시모나 주변에 수상한 인물들을 가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나가 사라진 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절친인 데지레에게 전화를 걸어 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때 데지레는 시모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냉담하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파티에 데지레도 있었고 친구들에 따르면 데지레가 시모나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시모나가 안드레아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안드레아가 데지레의 남자친구였으며 시모나의 전 남자친구인 마리오와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시모나는 마리오와 화해하고 싶었지만 늘 거절당했기 때문에 마리오의 절친인 안드레아에게 접근해 어떻게든 마리오와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나는 안드레아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마리오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죠. 이때 시모나의 계획은 안드레아에게 부탁해 안드레아가 마리오의 새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그녀를 유혹한 후 마리오와 새 여자친구가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드레아의 여자친구이자 시모나의 절친이었던 데지레는 시모나와 안드레아가 친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때문에 시모나가 사라졌을 때 데지레가 왜 무관심했는지 알 수 있었죠. 이때부터 안드레아는 마리오의 여자친구와 만나기 시작했고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복잡한 관계를 밝혀낸 후 안드레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시모나는 안드레아가 절친인 마리오를 배신해 그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꼬투리를 잡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시모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안드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안드레아를 기소할 증거가 없었고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모나의 부모님은 사설탐정과 형사 변호사를 고용해 딸의 실종을 끈질기게 추적하게 됩니다. 2012년 7월 13일 부모님의 변호사는 사건 파일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로부터 허가를 받으러 갔을 때 녹음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테이프는 1993년 9월 16일 녹음된 것이며 마리오와 로젤라의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오는 안드레아가 병원 침대에 누워 울면서 자신에게 고백했다며 여자친구에게 말했죠. 안드레아의 고백은 자신이 시모나를 한 산으로 데려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모나가 실종된 지 1년 후인 1993년 9월 14일 안드레아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고 그때 그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안드레아의 부상이 너무 심해 언제든지 생명이 위태롭다고 말했죠. 다행히 치료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드레아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마리오를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리오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때 안드레아는 그에게 시모나를 절벽에서 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드레아는 죽기 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어색하게 몇 마디 나눈 후 헤어졌고 마리오는 안드레아의 고백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는 치료와 재활을 거쳐 1994년 4월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 녹취록을 왜 오랜 시간 방치했는지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해 재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우선 경찰은 녹취록의 검증을 위해 마리오와 로젤라 그리고 데지레와 안드레아에게 접촉하게 됩니다. 마리오와 로젤라는 90년대 중반에 결혼했고 직장 때문에 스위스에 정착한 상태였습니다. 데지레는 안드레아가 자신을 속이고 로젤라에게 구애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헤어지지는 않았고 1995년 약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1999년 그들은 성격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2005년 새로운 여성과 결혼했고 2012년 경찰이 그를 다시 용의자로 지목했을 때 그는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마리오는 안드레아의 자백을 들었을 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안드레아의 고백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추가 질문에 마리오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잊고 살았다고 답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로젤라와 좋은 친구였으며 대화가 잘 통했고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결코 선은 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시모나의 실종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그 산악 지역에서 시모나의 유해를 찾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났고 안드레아가 자백했던 구체적인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모나의 유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모든 정보를 정리한 뒤 다음과 같이 추측하게 됩니다. 시모나는 다가오는 생일을 기다리며 마리오와 재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나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리오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시모나는 안드레아가 로젤라를 제대로 유혹하지 못한 탓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그녀는 안드레아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9월 16일 시모나와 안드레아는 그 파티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고 또다시 시모나는 안드레아에게 왜 제대로 로젤라를 유혹하지 못했냐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산으로 향한 뒤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안드레아가 통제력을 잃고 시모나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게 검찰의 이론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안드레아는 기소되었고 2022년 12월 21일 검찰은 안드레아에게 시모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판사는 당시 50세였던 안드레아에게 시모나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안드레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